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러시아 제재 그리고 국정연설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잇따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죠. 이에 미국과 나토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AP통신의 기사에서는 핵무기 발사 준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이 같은 지시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가 핵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냈습니다. 한편 CNN의 기사에서는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을 언급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운용부대의 태세 강화 지시에 대해 위험한 언사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은 지금껏 사용하지 않았던 러시아 에너지 제재 카드까지 시사하며 거세게 반발 중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ABC 방송에 출연해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관련 움직임은 정당한 이유 없는 긴장 구조와 위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푸틴의 패턴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푸틴의 이번 지시 역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이라는 게 미국의 판단이라는 걸 내비쳤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원유의 12%, 천연가스의 17% 정도를 생산하고 있죠. 실제로 서방이 대러 에너지 제재를 시행하면 러시아 경제에 대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러시아 에너지 분야를 제재할 경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서방 국가 역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P통신은 핵무기의 발사 준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이 같은 지시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현 위기가 의도된 것이든 실수든 핵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전날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죠. 여기서의 스위프트는 11,000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높은 보안을 갖춘 전상망인데요. 여기서 퇴출당하면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돼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이를 일각에서는 금융 핵 옵션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3월 1일 의회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합니다. 여기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의 핵심 주제는 경제에서 이제는 외교 정책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경제를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룰 방침이었죠. 심각한 인플레이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소개하고 낙후된 물적 인프라 개선을 위해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예산법의 홍보 효과가 우선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화에 대한 구상을 소개하는 데도 역점을 둘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전 이후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보다는 외교에 치중을 두겠다는 ABC의 기사도 소개됐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정연설에서 외교 정책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의 경험과 경륜을 앞세워 중산층 유권자를 공략했기 때문이죠. 다만 야당에서는 벌써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실정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기 위해 국외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은 미국인이 걱정하는 것은 경제와 범죄, 불법 이민 문제지만 백악관은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 보셨고요. 오늘의 키워드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보시죠. 먼저 하나금융투자 보겠습니다. 풍원 정밀에 대해서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리포트로 보시죠.
네, 풍원 정밀이 새롭게 진입하는 FMM 사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FMM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국내 기업을 또 독점하고 있는 일본 시장에 또 점유율을 가져왔고요. 올해부터 고부가가치 시장 진입을 통한 폭발적인 외형 성장이 예상됩니다. 주요 고객사는 전 세계 OLED 시장의 탑2 기업입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 대형과 중소형 OLED 패널의 MS 80%대를 기록한 기업이고요. OLED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 고객사의 매출 성장과 함께 풍원 정밀의 매출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목표 주가는 43,000원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SK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골프존에 대해서 나이스샷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보시죠. 네, 코로나19로 영업시간 규제로 인해 스크린 골프 영업이 제한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운드 수는 지난 3분기에 이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해외 사업 부문도 전분기 대비 호조를 보였습니다. 2월에 신규 가맹점 증가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1분기 시스템 판매 매출도 호조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라운드 수도 여전히 좋은 상태라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지난 3분기부터 해외 사업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골프 인구의 증가는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스크린 골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프존은 현재 저평가 상태로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18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IBK 투자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SM에 대해서 긍정 리포트 적었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대표 아티스트 IP인 NCT 에스파 앨범 판매량이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며 전체적인 외형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여기에 자회사 매각 등 일회성 이익이 크게 발생하면서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표 아티스트 NCT, 에스파 각각 200만 장, 60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아티스트 IP의 국내외 온오프라인 공연 재개, 여기에 IP를 활용한 신사 본격화가 주된 실적 모멘텀입니다. 특히 글로벌 최대 오픈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더 샌드박스 내 SM 전용 테마 공간이 구축되면서 신사업 구체화가 되고 있는 만큼 올해 풍부한 보유 IP 가치 재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유지해줬습니다. 네, 모닝 증권사 리포트 만나보셨고요. 투자 의견 참고하시면서 많은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하면서 870선을 회복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 증시 상승 그리고 예상보다 낮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수위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은 3,433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80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4,226억 원 순매도했는데요. 수급별 자세한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들은 대덕전자를 25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는 삼성 SDI, 3위는 네이버, 2위에는 SK하이닉스가 순위 메웠고요. 1위는 카카오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끝없이 추락하던 국내 대표 성장주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처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우크라이나 공포를 이겨내고 반등에 성공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카카오의 경우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통상 자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가가 오르고 주주에게 호재로 작용을 하죠. 이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는 카카오의 발표에 주주 친화적인 행보로 해석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심택이 5위입니다. 4위에는 현대바이오 있습니다. 3위는 카카오게임즈, 2위에는 LNF 담겼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1위에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심택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다수 나왔습니다. 먼저 심택이 패키지판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지난 2년간 호황 속에서 분기 실적을 성장 견인했고요. 실적 상향 여력을 고려하며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고부가 패키지 기판의 비중 확대로 개선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요. 올해에도 심택의 패키지 기판 평균 판매 단가 상승세는 작년 10%대에서 올해는 20%대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메모리용 패키지 기판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우호적인 가격 환경이 조성된 점도 이익에 기여를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탑5입니다. 네이버가 5위입니다. 4위에는 CS윈드 자리했고요. 3위는 OCI 기관의 매수세 받았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삼성전자, 1위는 카카오가 담겼네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석연료 공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25일 급등했습니다. 풍력 타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죠. CS윈드는 전거래일보다 15.19%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CS윈드의 자회사인 CS베어링 등 다른 관련주들도 일제히 올랐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빨라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특히 러시아 천연가스 등에 대한 의존이 큰 유럽 국가들은 3월 2일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낮추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탑5도 보겠습니다. JYP엔터가 5위입니다. 4위는 주성엔지니어링 있습니다. 3위는 YG엔터테인먼트 담겼고요.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매수세 받으면서 함께 1, 2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엔터주들이 매수세를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는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죠. 지난해 영업이익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발표에 영향을 받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LG 디스플레이와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도 나왔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34%고요.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탑5 함께 하셨습니다. 네, MBN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더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호 매니저는 배합 차료 제조업체입니다. 이지바이오 소개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그 수혜를 톡톡히 받을 기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종가는 4,965원,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코스모 신소재의 모회사죠. 코스모 화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품의 핵심 원료인 이산화티타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폐배터리 사업도 진출해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가는 13,450원, 목표가는 15,500원입니다. 한균수 매니저는 DDR5 전환 수혜주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비코 전자를 가져왔고요.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가는 1,300원,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최한덕 매니저는 국내 비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바로 남해화학이고요. 이 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또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종가는 9,780원, 목표가는 11,000원입니다. 네, 정석의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 확대에 또 발을 담고 있죠. 이번 주는 로봇 모멘텀에 주목을 하자면서 로봇 움직임 제어 전문 업체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을 소개했고요. 종가는 14,400원, 목표가는 16,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황대현 매니저는 국내 로봇 청소기 판매 1위 업체입니다. 에브리봇을 보고 있고요.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서 해외 진출 본격화도 함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종가는 41,250원, 목표가는 48,000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강현 매니저는 알루미늄 세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한농 화성을 가져왔고요. 판매 가격 상승으로 외형 성장을 꾸준히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종가는 13,950원, 목표가는 15,600원입니다. 네, 신광수 매니저는 P2E 단기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이 기대된다면서 위메이드를 소개했습니다. 위믹스 코인 소각에 따른 단기 수혜주로도 묶이고 있습니다. 종가는 10만 1,900원, 목표가는 12만 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골드웨더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숨은 종목 찾아주는 박준남 매니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리뷰할 종목들을 막 찾아보다가 입이 떡하고 벌어진 게 있었거든요. 네. 와, 대성에너지 보세요. 97% 저희가 네. 수익을 냈어요. 와, 대단하네요. 진짜로요. 예. 와. 아니 뭐 대박. 네, 오늘도 기대를 해보면서 네.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원전 네. 관련 이슈가 아침에 터졌는데 네. 관련해서 저희가 우진을 소개해줬어요. 네. 근데 18%예요. 이게 사실 이제 뉴스도 나오고 뭐 좀 그 문재인 정부께서 네. 이제 원전이 주력이다 탈원전에서 바꾸면서 이제 다 일제히 급등. 네, 오늘도 이렇게 수익난 두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 그럼 만나러 가볼 텐데요. 네. 첫 번째 히든카드부터 열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마스크 기업인데 오. 마스크 중에 1위. 예, 마스크 중에 좀 가장 좀 비싼 마스크인데 일반 마스크가 아니에요. 이제 저도 써봤습니다. 그래서 오. 마스크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나? 키워드는 마스크 1위. 요즘 또 마스크가 하나의 패션이 되면서 네. 생산 업체부터 뭐 색깔을 넣는 기업 그리고 필터까지 다양하게 도미노처럼 수혜가 그죠? 이어지더라고요. 마스크에 들어가는 기술이 필터거든요. 네. 그죠? 중요하죠. 근데 이제 보통 마스크가 비싼 게 KF94잖아요. 네. 미세먼지 막는 거. 그거 어떻습니까? 숨쉬기 힘들죠. 힘들죠. 예. 그걸 교정을 했습니다. 숨쉬기 쉬우면서 KF94 필터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다면 그 필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오늘의 기업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회사는 보시면 이제 종목명이 시엔투스 성진인데 이 회사 이름은 잘 모르는데요. 네. 아에르라고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아에르 아시죠? 네, 알죠. 예, 홈쇼핑 회사예요. 아에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이르 브랜드로 예. 유명하고요.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 부문에서 2년 연속도 수상을 한 탄탄한 기업이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기대가 더욱더 되는데 저희 투자 포인트 만나러 가보겠고요. 현재가도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엔투스 성진 현재 1.71% 상승하고 있습니다. 5,35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년 매출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매출 없고 저희 주가는 어디까지 또 터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진짜 2020년하고 2021년 합해서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본 겁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목표가는요 7,000원. 7,000원이면 뭐 높은 가격도 아니네요. 7,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700원 제시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 종목에서 꼭 수익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7,000원 목표가 꼭 터치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히든카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오늘의 히든카드 공개해 주시죠. 대성에너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전에서 한번 가지고 나왔잖아요. 좋은 네.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슈가 있는 거니. 그러니까 이것도 두 번째도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쟁 네. 관련주이고요. 또 곡물가 급등 관련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또 곡물 시장이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또 수입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경제 전망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지금 이제 곡물값이 왜 급등하냐면 라면 값이나 식품들이 네. 우리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밀하고 옥수수. 네.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많이 하자는 게 가격이 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그래서 관련주인데 역시 대성에너지처럼 돈도 정말 잘 벌고 탄탄하고 저평가되는 기업이에요. 네, 아랍해봄 이후로 또 국제 곡물 가격이 또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는 또 어떤 기업을 한번 뽑아볼까요? 네, 이 기업은 몰라도 포크 한돈이라는 걸 알 거예요. 포크 한돈. 예, 마트 가면 네. 포크 한돈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바로 하림이 인수한 회사 선진입니다. 네, 하림이 인수한 회사 오늘은 선진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사료 테마주 안에서 주목을 해보겠고요. 어떤 이야기들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현재가 살펴보시죠. 네, 선진 현재 1.39% 상승하고 있습니다. 1,950원 선에 거래되는데요. 하나씩 투자 포인트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익 대비 또 저평가된 곡물 관련주 들고 와주셨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함께 짚어볼게요. 네,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4,000원이고요. 손절가 9,500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두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